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25호 제2면 기사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협회 경기서부지회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홍보 설명회 개최. 4. 한국장애인 표준사업장협회 경기서부지회는 3월 28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 구매담당관 150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150명 총 3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제도 관련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전반적인 소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 수의계약 관련,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소개 등이다. 이번 홍보 행사의 주요 성과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활성화 관련 유관 부서 확정 및 지원 협력,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학교, 지청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심 유도 및 상호 협력 발판 마련, 경기도 소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전시회를 통한 교육청 수요 물품 소개 및 구매 안내로 향후 판로 지원, 매출 증대 효과 등이다. 다만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생산품 홍보 참가업체 제한이 있었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협회는 이번 홍보 행사를 기점으로 향후 전국 지역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라, 부산/경남 지역별 행사를 개최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꾸준한 홍보 행사를 통해 표준사업장의 판로가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형 디지털 활용 교수 학습 모델 개발 경기도 특수학교가 주도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임태희, 이 미래형 디지털 활용 교수 학습 모델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새 개년 계획에 따른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다. 미래형 디지털 활용 교수 학습 모델, 이하 교수 학습 모델, 은 도내 특수학교가 주도하고 현장 중심으로 개발하는 교육 운영 방향이다. 특수교육 과정과 장애 유형, 디지털 기술을 연계해 학생의 디지털 역량 증진 및 디지털 활용 사회성 역량 확대에 목적을 둔다. 도교육청은 기본 계획 수립에 앞서 특수교육 디지털 기기와 인공지능, AI, 활용 방안을 주제로 도내 특수학교 교감, 담당 교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학교별 모델 구상과 현장 경험,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1일에는 도내 특수학교의 교수 학습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재학생의 장애 유형, 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수학교는 교수 학습 모델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공유하고 개발 단계부터 검증 확산 단계까지 새로운 모델 도출을 위해 도교육청과 적극 협업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교가 주도해 만드는 교수 학습 모델을 2025년 모든 특수학급으로 확산 보급할 수 있도록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디지털 활용 역량 측정 및 효과성 확대 조사 연구를 진행해 특수교육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선혜 특수교육과장은 미래형 특수교육 교수 학습 모델 개발로 장애 학생의 디지털 활용 및 적응 역량 함양을 지원할 것이라며 미래 사회와 학생의 요구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경기 특수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장애예술인 미술품 임대 전시, 수익금은 작가에게. 경기도인재개발원이 경기도복지재단과 함께 장애예술인의 소득 창출과 작품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애가 있는 작가 18명의 작품 30점을 올해 12월까지 인재개발원에서 임대 전시한다.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임대 전시하는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임대 전시를 통해 발생한 수입을 작가들에게 지원한다. 인재개발원은 2일 작품 전시에 참여한 황진호 이둘미 백종하 작가를 초청해 교육생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가졌다. 황진호 이둘미 작가는 이날 참석자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고 백종하 작가는 현장 캐리커처를 진행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김기은 원장은 교육생들은 예술품을 감상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다양성 존중을 높이고 창의적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간 만여 명의 교육생이 다녀가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앞으로 장애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예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 4월 시작. 경기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어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서비스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은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다. 서비스 대상은 도전 행동, 자해 타해, 심각성 여부를 고려해 각 시군 선정심의회를 거쳐 시군당 최대 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6개 시군, 8개소, 안산, 3, 시흥, 1, 남양주, 1, 의정부, 1, 광명, 1, 의왕, 1, 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이 제공되며 주 5일 10시부터 16시까지 6시간 돌봄과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 수행기관 중 3개소를 선정해 발달장애인 인공지능, AI,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9개 도전 행동을 식별하고 기록과 자동 저장을 통해 행동 교정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제공 인력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 대상자 접수 일정 등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긍정적 행동 지원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만큼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다산고등학교와 청소년의 장애인 권익공호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김화중, 과 다산고등학교, 교장 최우성은 지난 24일 청소년의 장애인 권익공호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식으로 전년도에 이어 이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권익지원센터와 다산고등학교 한알봉사 동아리가 함께 폭넓은 장애인권 교육 및 청소년 장애인 권익공호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기관과 복지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청소년의 장애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립과 장애인 권익공호 활동을 함께하는 데에 있어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전망이다. 다산고등학교, 교장 최우성은 학생들이 올바른 장애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김화중,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도 이천시 장애인 권익을 위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평택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기본교육 실시.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지난달 29일 평택시 북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147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참여자들의 사업 및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수행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침 안내 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8세 이상 및 위협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형은 일반형, 복지 일자리로 구분되며 일반형은 하루 8시간 근무가 이루어지는 전일제와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 참여자는 평택시청 각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배치돼 행정업무 보조,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태현 노인장애인과 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참여자분의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고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에 임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근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